비대면 헬스케어 사이버 보안, 방역 안전망 구축에 대해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김재성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성 센터장님께서는 LG 정보통신중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화정보통신기획조정실에 근무하셨고 현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김재성 센터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기사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김재성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말씀드릴 그 주제는 비대면 헬스케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K-사이버 시큐리티 방역 안전망 구축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헬스케어 분야 쪽에 특히 의료나 건강정보, 또 신체나 지문, 홍채, 투약, 진료 정보 등 신체적인 정보들에 대해서는 특히 근본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서 개인 민감 정보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 개인 정보들은 특히 이제 이 헬스케어 서비스에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뭐 고독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돌연사라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사에서 이 서울대학 병원하고 한번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런 돌연사가 있기 한 일주일 전쯤에 어떤 전조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환자가 느끼는 증상으로는 가슴 통증하고 뭐 가슴이 뛰는 증상 등 이러한 6가지 증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요. 이것들을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전류인 심전도를 갖고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는 개인 정보, 민감 정보와 함께 원격 의료기기, 그 다음에 디지털 병원에 있는 정보 시스템 간의 보안 취약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권 등과 같은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에서 특히 그 개인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보안 취약점이 있을 때 특히 2017년 5월 달에는 실제로 대규모 이 디지털 병원에 그 워너크라임 랜섬웨어라는 대표적인 그 악성 코드가 배포가 돼갖고 이 의료 기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실제로 2017년 1월 달에 이 비인가된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환자의 이 삽입형 그 인공심장 박동기를 그 공격을 해서 부적절한 맥박수를 조작해서 실제 쇼크를 일으킨 위험한 그 보안 사고도 발생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기기에 대한 이 공격은 다음과 같이 5개 단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커가 공격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마련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 의료 보안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저희는 이제 바이오메트릭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접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인식 기술이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신체적인 특징인 얼굴, 홍채, 지문, 정맥 등을 갖고 신원 확인하는 기술로서 최근에 와서는 보이스 음성이나 시그네처 서명, 그 다음에 심전도, 심박수 등과 같은 생체 신호, 그 다음에 걸음걸이 등과 같은 행동학적인 특징을 갖고
신원하기를 하는 보안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바이오 시그널 생체 신호는 이 사람의 이 신장, 뇌, 근육 등에서 발생되는 정기적, 물리적, 광학적, 화학적 그 시그널로서 눈여겨볼 거는 이게 지문과 같이 개인 식별 기능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심전지나 부정맥, 산소 포화 등과 같은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헬스 인포메틱스 정보도 갖고 있다는 데 눈여겨볼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이 왼쪽 그림이 이 말레이시아 쪽에서 제안한 건데요. 이제 이 홍채나 손에 있는 손바닥, 그 다음에 이제 발에 있는 어떤 건강 정보들도 바이오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IEEE 같은 아카데믹한 쪽에서는 이 심장, 뇌, 근육으로 국한된 이 생체 활동 신호를 바이오 시그널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바이오 시그널에 대한 이 개인 식별 기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어떤 심장이 뛸 때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획을 보면 P파, Q파, 알파, S파, T파인데 이 사람마다 고유하게 유니크니스를 갖고 있는 파형은 여기 QRS 파형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심전도는 사람의 심장에서 나오는 전류의 파동인데요. 실제 뭐 지문과 같이 뭐 이게 뭐 술을 먹었을 때 지문이 바뀌진 않지만 얘네들 경우에는 사람의 어떤 이모션이나 신체 변화, 특히 이제 운동을 했었을 때가 많이 이 파동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나 이제 뭐 알코올 섭취 등과 같이 심장에 어떤 프레스를 주게 되면 P파하고 T파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요. 사람이 이제 심정지가 있으면 이게 딱 플랫하게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 QRS 파형은 사람마다 다 이렇게 유니크한 파형을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사가 2016년 6월서부터 2018년 12월 한 2년 반 동안 미국에 있는 민간 연구소하고 스페인의 마드리드 왕립대학교하고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해서 이 바이오 시그널을 측정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결제하는 수단으로 한번 이 새로운 이 차세대 바이오 인식 기술을 만들어 보자는 데서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저희가 테스트 해본 바에 따르면 이 심전도가 유니모달일 때 심전도가 한 88.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뇌에서 나오는 전류의 뇌파가 83%, 그 다음에 심장 박동 수로 이제 체크해 봤을 때 한 80%,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서 나오는 전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끔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근전도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굉장히 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실제 심전도와 심박수와 지문으로 해서 멀티모달로 이거 퓨전으로 컨버전을 시켰더니 이 인증률이 한 95% 이상까지 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들은 국내 특허, 해외 특허를 출원을 했고 그 ITU-T SG17 쪽의 보안 표준으로 해서 XDA-TAB라는 국제 표준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 시그널은 특히 이 헬스 모니터링 정보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박수인 경우는 심박 변이, 동맥 질환, 혈압, 지금 코로나에서도 가장 이제 이 위험 상태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정보에는 산소 포화도 등을 이 심박수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파인 경우는 치매, 뇌졸중, 발작, 뇌 활성화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심전도인 경우에는 특히 이 돌연사의 한 90% 이상이 이 부정맥이 발생됐었을 때 발생되는 그 질환인 부정맥 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박수나 심전도나 뇌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그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일부 상용화돼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 바이오 시그널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다음과 같이 이 부착형이 이렇게 어떤 패치 형태로 붙이는 형태가 있고요. 밴드 형태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액세서리 형태로 이제 이 워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스 형태로도 이제 옷에다가 칩을 넣어서 이런 심박이나 심전도를 측정하고, 저희 기사에서는 이 스마트 워치 형태로 해갖고 여기 동그란 그 부분 쪽에 지문을 갖다 대면 심박수와 심전도가 동시에 측정되는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시제품으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이어그램은 저희 강원 센터가 지금 강원 테크노파크하고 다부처 기획과제로 제안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생체 활동 신호를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측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보안 단말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단말기 유형은 크게 지금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워치 형태로 하나 개발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의사나 환자, 그 다음에 이 보험사 등과 같은 의료진이 입는 의복 형태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하나 개발하고, 세 번째 유형은 병상을 통해서 이제 측정을 누워 있었을 때 그냥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형태의 보안 단말기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실제 개인 식별과 동시에 원격으로 응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날려주는 통신 기능도 갖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런 건강 정보들이 개인 정보와 함께 스마트폰에 있는 블루투스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 보안 프로토콜로 이제 데이터 성수신이 되고, 스마트폰에서는 수신된 바이오 시그널과 건강 정보를 통해서 AI 기법, 딥러닝을 통해서 한 4단계를 통해서 이제 이 건강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건강 상태를 원격으로 날려주게끔 하고, 실제로는 이 방역 안전망으로서 이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를 하나 만들어서 이 시큐리티 게이트웨이에서는 원격 의료로 날라오는 모든 정보들, 특히 이제 지금 아까 앞단에 말씀드렸던 의료기기에 대한 악성 코드나 의료기기의 취약점 등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전망에 접속하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과 접근 권한과 또 이 개인 민감 정보에 대한 비식별 등과 같은 개인 정보 보호 조치들을 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의료 정보 빅데이터들을 이 딥러닝 기법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 건강 상태를 분석하는 모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원격 의료 서비스의 이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이 사이버 K-사이버 시큐리티 방역 안전망 구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이 명칭하기로는 우리가 그 긴급 상황에 119 이 응급차를 타기 이전에 이런 예방 조치를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명명한 건 비포 119라고 명칭을 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 단말기는 이렇게 이 워치 형태와 의복 형태, 그 다음에 친구 형태로 개발을 해서
여기서 개인 인증과 건강 상태 정보, 응급 상황 정보를 전송하는 그 통신 보안 모듈을 그 5장에서 원격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그 모듈을 탑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체 신호를 통해서 이 건강 정보들을 이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분석 모듈을 개발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어떤 서버 단계에서 이 원격 의료망과 긴급 재난망과 연계 조치해서 모든 의료기기와 의료정보망, 의료정보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악성 코드, 사용자 인증, 접근 제어,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하는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 네 단계의 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걸 전 국민한테 안전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제안하는 K 사이버 시큐리티 방역 안전망 구축의 보안 플랫폼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특히 이제 어떤 바이오 시그널에 대한 정확도 측정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TTA 등과 같은 공인 민간 시험기관을 통해서 시험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한 이런 보안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 서비스를 위해서 이 강원도 내, 특히 강원도 경우에는 작년 7월 24일로 하여금 디지털 헬스케어 그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 테크노파크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대학병원, 서울대와 강원대학병원 등을 통해서 실제적인 기술 개발된 것들을 실증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실제 이 기술 검증과 그 안정도 측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이 첨단 기술들은 새로운 이제 이 바이오 시그널 인증을 통해서 인증 기술로 시장 창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 개발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있던 관련 하드웨어 기술들이 좀 발전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의료 복지나 재난 관리와 연계해서 특히 이제 한전 경우에는 이제 철딱 검사 하는 분들이 추락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군 파일럿들 경우에도 굉장히 고가의 비행기를 운행할 때 이 파일럿에 대한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러한 또 이 특수 종사자한테도 접목된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가 강원 테크노파크하고 전달에 관련된 이 연구회를 발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부처 지원 사업의 기획과제가 선정이 돼서 다음과 같이 5개년에 걸쳐서 이와 같은 방역안전망 구축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기획을 지금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본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2022년도부터 스타트를 해서요. 2026년도에 걸쳐서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을 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2025년도까지는 강원도 전역에 걸쳐서 특히 이제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증을 해보고요. 2026년도서부터는 이게 전국 권역으로 한번 확대하는 실증지원센터를 구축을 해서 아마 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거는 좀 범정부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특히 기술 개발은 이제 과기정통부가 이제 총괄을 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다부처를 하게 되면 부처 간의 정보 공유나 또 어떤 그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위원회를 운영을 이제 과기부하고 같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을 운영한 거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가 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같은 그 원전 사고나 이런 재난 방역 플랫폼과 이제 연계를 해서
저희가 분석한 개인 식별 정보와 이 건강 정보를 이 재난 방역 플랫폼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가 있고요. 또한 이 원격 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산자부, 그 다음에 이런 의료 기기 쪽 경우에는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기에 대한 안정성 검증은 식품의약품안정처가 검증을 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보안 단말기가 심전도나 심박수등 같은 이 개인 민감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아마도 의료기기 안정성 검증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다루는 것들이 이 신원 확인과 함께 이 건강 정보를 다루는 개인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8월 달에 발족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개인 민감 정보보호 조치를 하고 강원도에서는 실질적인 이 기술을 개발된 거에 대한 실증 사업을 같이 운영할 수 있게 이 다부처 사업을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에 저희가 만들었던 이 운영위원회는 실제 운영은 이제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가 이제 운영을 하고 이거에 대한 정부 부처와 연계는 강원 테크노파크가 이제 아마 연계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안 단말기 분과, 헬스 모니터링 분과, 보안 플랫폼 분과, 실증 지원센터 운영 분과 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 토픽을 통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스타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구위원회는 4개 분과를,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총 5개로 해서 이런 국내의 이 대학병원과 바이오인식 관련된 바이오인식과 이 의료기기 제조업체, 그 다음에 관련 강원도에 있는 특화연구센터들, 그 다음에 관련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와 같은 토픽을 갖고 연구를 스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1차적으로는 올 한 11월 달까지 다음과 같은 연구 보고서를 개발을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방역 안전망 구축 플랜을 올해 안으로 개발을 해서 내년도에 다부처 사업으로 제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발표 내용입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뭐 오늘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차후에는 요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센터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창에 들어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부처 공동기획과제를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강원 지역 기업들의 참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원 지역의 이 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의견 수렴 단계에서 아마 여기 실증 지원 센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강원 테크노파크하고 특히 이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이 어떤 의료기기나 아니면 의료 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인 경우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요거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이 강원 테크노파크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 사이버 시큐리티 방역 안전망 구축에 대해 발표해 주신
김재성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재성 센터장님께서는 웹캠과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